일화 결혼 준비 중 첫 번째 이상한 징조들. 결혼식까지 이틀. 시어머니께서 가문 대대로 내려온 반지를 제 손에 끼워 주셨습니다. 그때 속삭이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수연아, 체면 좀 지켜다오. 결혼식은 집안 명예가 걸린 중요한 자리야. 체면.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피팅룸 문틈으로 본 것은 48시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든 균열은 그렇게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날 오전 저는 웨딩 부케 최종 확인을 위해 플라워샵에 갔습니다. 하얀 장미와 은방울꽃으로 꾸민 부케가 정말 예뻤어요. 사장님이 리본을 매시던 중 작은 카드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죠. 신랑분께서 남긴 꽃다발인데 미리 보여드리게 되었네요. 어머, 그래요? 하고 무심코 카드를 보았는데 어젯밤 고마웠어 제이라고 적혀 있었죠. 어젯밤 지혁씨는 회사 야근이라고 했거든요. 착각하셨나 봐요. 제 거 아닌 것 같아요. 어머, 죄송해요. 다른 주문 카드가 섞였나 봐요. 이상했지만 꽃집 사장님이 헷갈렸나 보다 하고 결혼 준비로 바쁜 마음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오후에는 웨딩홀에서 최종 미팅이 있었습니다. 지혁 씨는 회사 일로 늦는다며 저 혼자 먼저 가서 계약 내용을 점검했어요. 끝내 지혁 씨는 오지 않았죠. 그럼 끝나고 드레스 입는 거라도 같이 봐줘. 미안, 일이 있어. 대신 이따 저녁에 갈게. 결혼은 나 혼자 해? 왜 또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정말 제가 예민했던 걸까요? 평소에 다정하던 지혁 씨의 모습을 기억하는 저는 단순히 결혼 전에 챙길 게 많아 예민한 건가 싶은 생각도 들더군요. 이미 마음이 상한 채로 그날 저녁 예비 신랑 대신 친구 신혜와 웨딩드레스 피팅하러 갔습니다. 20년 지기 절친이자 제 결혼식 들러리를 맡아줄 소중한 친구죠. 수연아, 정말 예쁘다. 지혁 씨가 보면 기절할걸? 신혜는 항상 저를 아껴줬어요. 대학 때부터 제 일이라면 무엇이든 앞장서서 도와주는 친구였죠. 그래서 더욱 이상했습니다. 제가 드레스를 갈아입는 동안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신혜에게 대신 받아달라고 얘기했죠. 지혁 씨, 수연이 드레스 피팅 중이야. 30분 후에 볼까? 제가 안 들릴 거라 생각했는지 제 예비 남편과 너무 편안하게 반말을 하며 전화를 하는 게 의외였어요. 물론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자연스러울 수도 있지만 뭔가 친밀한 느낌이 들었달까요? 저는 마저 드레스를 갈아입으러 갔고 그 사이 지혁 씨가 도착했습니다. 커튼 뒤에서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신혜가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지혁 씨의 넥타이를 매만지며 귓속말을 하는 모습을, 그리고 그 귓속말도 똑똑히 들렸습니다. 으이구, 칠칠 맡긴. 그 순간 제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친구가 제 약혼자의 넥타이를 만진다는 게 뭔가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지혁 씨는 별다른 반응 없이 고맙다며 웃었습니다. 제가 너무 믿는 두 사람이었기에 이 또한 제가 너무 예민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로 했죠.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그날의 일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이라는 이니셜의 꽃카드, 그리고 신혜와 지혁 씨의 자연스러운 모습까지. 하나하나는 별것 아닐 수도 있는 일들이었지만 왜인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마치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11시경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누가 올 리가 없는데 문을 열어보니 택배 기사분이 계시더라고요. 수연 씨 맞으시죠? 익명 발송 택배입니다. 익명이라니. 무슨 일인가 싶어 바로 열어보았습니다. 작은 박스 안에는 USB 하나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보면 알게 될 거야. 단 한 줄. 하지만 그 한 줄이 제 심장을 쿵쿵 뛰게 만들었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꽂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을 고민했어요. 결혼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이런 의문스러운 물건을 봤다니. 파일 목록을 보니 동영상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은 룸 2704. MOV였죠. 2704호. 어디서 본 것 같은 숫자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중요한 단서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파일을 열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결혼을 이틀 앞둔 지금 이런 의문스러운 파일을 보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오늘 하루 종일 느꼈던 그 이상한 감정들이 단순한 제 착각인지 아니면 정말로 뭔가 잘못 고 있는 건지. 그날 밤 저는 결국 마우스를 파일 위에 올려놓은 채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체면 좀 지켜다오. 결혼식까지 이틀. 저는 아직 그 파일을 열지 못했습니다. 체면을 중요시 해달라는 시어머니의 말씀은 곧 결혼식이 무사히 잘 치러져야 한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진 균열들이 서서히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그 균열이 어떻게 더 커져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쌓여가는 의문들과 무시했던 신호들. 결국 그 밤 저는 파일을 열지 못했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어요. 새벽 5시까지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죠. 2704호. 이 숫자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더 이상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제의 의심이 씨앗이 되어 하나둘씩 싹트기 시작한 것처럼요. 결혼식 하루 전. 지혁 씨는 아침 일찍 회사에 나간다며 연락이 왔고 저는 시내와 함께 마지막 준비를 하기로 했어요. 축의금 봉투 준비부터 하객 명단 재확인까지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였거든요. 시내가 우리 집에 와서 축의금 봉투들을 예쁘게 정리해주고 있었어요. 20년 지기 친구답게 정말 꼼꼼하더라고요. 수연아, 이 봉투들 정말 고급스럽다. 지혁 씨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직접 선별해 주신 금박 봉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시내를 지켜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특정 하객들의 이름을 지우개로 지워버리는 거예요. 시내야, 왜 이름을 지우고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시내는 별것 아니라는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이분들은 못 온다고 연락 왔어. 미리 정리해두면 좋잖아.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 그중 한 분은 어제까지만 해도 꼭 참석하신다고 하셨던 분이었거든요. 지혁 씨 회사 상무님이셨는데 언제 못 온다고 연락이 온 걸까요? 하지만 시내가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하니 제가 놓친 연락이 있나 싶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점심시간에 드레스샵에서 마지막 피팅을 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을 거울로 보니 정말 꿈 같았어요. 내일이면 지혁 씨의 아내가 되는 거구나. 그런데 드레스샵에서 만난 원장님이 묘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연 씨, 그런데 신혜 씨랑 지혁 씨가 원래 그렇게 가까우셨나요? 갑자기 무슨 말인지 몰라서 되물었더니 원장님이 말씀하시길 지난번에 지혁 씨와 신혜가 함께 와서 넥타이를 고르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친밀하게 말이죠. 물론 친구 사이니까 자연스러울 수도 있지만 저건 아무래도 좀 이상하지 않나 싶어서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혁 씨가 언제 신혜와 넥타이를 고르러 갔다는 걸까요? 저한테는 혼자 간다고 얘기했는데 하지만 마음속으론 아닐 거야, 오해일 거야 라고 되뇌었어요. 결혼 하루 전인데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님이 강조하신 체면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오후에는 성당에서 리허설이 있었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성가대 언니들과 함께 있는데 언니들이 수근수근 속삭이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지혁이랑 신혜가 진짜 친하긴 하네. 맞아, 아까 보니까 지혁이가 신혜 어깨에 손을 올렸던데. 언니들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다른 사람들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는 건가요? 저만 모르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웃는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내일 결혼식인데 이런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거든요. 리허설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지혁 씨의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이 계속 울렸어요. 신호등에서 잠시 멈춰 설 때 지혁 씨가 휴대폰을 확인하는데 문자 발신자 이름이 보였어요. 혜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혜진이. 신혜가 개명하기 이전의 이름이었어요. 설마 혜진이가 정말 신혜일까요? 애초에 혜진이라는 친구의 이름은 들어본 적 없는 친구였습니다. 회사 일로 연락 온 것 같아. 내일 결혼식이라고.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네.
지혁 씨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같이 먹는 동안에도 지혁 씨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그때마다 지혁 씨는 자연스럽게 확인하고는 별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죠. 그날 밤 지혁 씨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에도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호기심이 생겼지만 남의 휴대폰을 보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두었죠. 하지만 알림이 계속 떠서 화면이 켜질 때마다 문자 내용의 일부가 보였어요. 오늘은 즐거웠어. 조만간 또 보자. 결국 저는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역시 혜진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사람의 번호는 신혜의 번호와 일치했어요. 커플끼리 주고받은 문자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서로 다정하게 주고받은 메시지들, 그리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간대,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았을 때에는 꼭 오늘 즐거웠어 라는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죠. 물소리가 그치는 소리가 들리자 저는 급히 핸드폰 화면을 제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이걸 찍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지혁 씨가 잠든 후 저는 어제 받았던 USB를 다시 꺼내봤어요. 이 USB를 보낸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더 이상 심증이 아닌 물증까지 본 상황에서 두려울 것은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쌓인 의문들의 해결점이 이 USB에 있을 것 같았거든요.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몇 시간 후면 제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성당에 서게 될 겁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마우스를 클릭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대로 모른 척 할 수도 없었어요. 그때 지혁 씨의 휴대폰에서 또 알림이 울렸어요. 새벽 2시에 누가 문자를 보내는 걸까요? 화면을 보니 또 혜진이었어요. 내일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결혼식 전날 새벽에 제 친구가 제 약혼자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보낸다는 게 정상적인 일일까요? 걱정하지 말라니. 지혁 씨가 뭘 걱정하는 거죠? 그리고 신혜는 왜 그런 걱정을 달래주고 있는 건가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결국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파일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어요. 로딩 화면이 돌아가는 동안 제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어요. 과연 이 파일 안에는 어떤 진실이 담겨 있을까요? 다음 화에서는 그 파일 안에서 제가 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까지 이제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화 결정적 증거 발견과 충격. 파일이 열리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호텔 객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다가가는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죠. 지혁 씨와 신혜였습니다. 제 친구와 제 약혼자가 제가 결혼 준비로 바쁜 동안 호텔에서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영상은 호텔 복도 CCTV 화면부터 시작되었어요. 시간은 3일 전 오후 7시.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지혁 씨는 그날 저녁 늦게 들어오시면서 회사 회식이 길어졌다고 했던 날이에요. 하지만 영상 속 지혁 씨는 정장도 아니고 평상복 차림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두 사람. 신혜가 지혁 씨의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마치 연인처럼 말이에요. 동영상이 계속 재생되면서 객실 앞 복도가 나타났어요. 2704호. 바로 그 숫자였습니다. 어제부터 제 머릿속을 맴돌던 그 숫자의 정체가 호텔 객실 번호였던 거예요.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복도 영상은 끝났어요. 하지만 파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화면은 객실 내부였어요. 어떻게 이런 영상이 찍힐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2704호 안쪽이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가까워지는 모습. 저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동영상을 멈췄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마우스조차 제대로 잡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오디오는 계속 들렸어요. 회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이만 없으면 우리가 이럴 필요도 없을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수연이만 없으면이라니. 저 때문에 그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20년 동안 제일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신혜가 제 등 뒤에서는 저를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영상을 다시 재생할 용기는 없었지만 파일 폴더를 확인해 보니 다른 증거들도 있었어요. 호텔 키카드 사용 기록, 스크린샷 주차장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여러 장의 사진들. 키카드 기록을 보니 지난 한 달 동안 무려 5번이나 같은 방을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었어요. 5번. 제가 결혼 준비로 바쁜 동안 그들은 5번이나 만났던 거예요. 주차장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지혁씨 차량 번호판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죠. 모든 게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한 증거들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지난 며칠 동안 제가 느꼈던 모든 이상한 감정들이 착각이 아니었다는 걸.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결혼식이 몇 시간 후인데 이런 진실을 알게 되다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까요? 신혜가 결혼 준비를 도와준다며 모든 일에 개입했던 것도, 지혁 씨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했던 것도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겨우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혼식을 취소해야 할까요?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고 하객들에게도 다 연락이 갔는데 갑자기 취소한다면 양가 집안의 체면이 말이 아니겠죠. 시어머니 말씀이 다시 떠올랐어요. 체면 좀 지켜다오. 이런 상황에서도 체면을 지켜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USB 파일들을 다시 정리해 봤어요. 누가 이런 걸 저에게 보낸 걸까요? 그리고 왜 결혼식 바로 전날에? 마치 저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 같았어요. 모른 척하고 결혼식을 치를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밝힐 것인지. 새벽 5시경 지혁 씨가 잠결에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 같았으면 다가가서 이불을 덮어주었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런 얼굴로 제 옆에서 잠들 수 있는 걸까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다른 여자와 호텔에 있었으면서. 아침 7시 지혁5가 일어났습니다. 평상시와 똑같았어요. 수연아, 잘 잤어? 오늘이 드디어 우리 결혼식이네. 그 말을 들으면서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하지만 저도 평상시처럼 대답했어요. 네, 잘 잤어요. 떨리지만 기대돼요.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기대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지혁 씨가 샤워하러 가신 사이 신혜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수연아, 오늘 정말 축하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가 될 거야. 드레스 입기 전에 미리 가서 도와줄게. 이 문자를 보니 더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런 뻔뻔한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제 결혼식 당일 아침에 제 약혼자와 불륜을 저지른 친구가. 하지만 아직 제가 알고 있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평상시처럼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신혜야. 너 덕분에 결혼 준비가 이렇게 순조로웠어. 이 문자를 보내면서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어요. 오늘 하루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겠다고. 그리고 결혼식이 끝난 후에 그때 결정하겠다고. 오전 10시 신혜가 집에 왔어요.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수연아, 오늘 정말 예쁘다. 화장부터 시작하자. 신혜가 제 얼굴에 화장품을 바르면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오늘 얼마나 멋진 하루가 될지, 지혁 씨가 얼마나 행복해할지.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화장 아래 숨겨진 제 진짜 표정은 어떨까?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아플까? 드레스를 입는 순간 거울 속 제 모습이 정말 낯설고 아름다웠어요. 제가 지혁 씨한테 너무 아까울 만큼. 하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아름다움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 같았거든요. 수연아, 정말 천사 같다. 지혁 씨가 보면 눈물 날걸?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눈물이 날 거예요. 하지만 행복해서가 아니라 죄책감 때문에 말이에요.
성당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신혜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수연아, 너 정말 행복하지? 지혁 씨 같은 좋은 사람 만나서. 그 말을 들으면서 구역질이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걸까요? 제 손을 잡고 있는 그 손으로 지혁 씨를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성당에 도착했을 때 많은 하객들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모두들 축하한다며 웃어주셨지만 저에게는 모든 게 가짜 웃음처럼 보였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오늘은 완벽한 연기를 해보겠다고. 아무도 제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대로 끝내도 되는 걸까? 체면을 위해 평생 거짓된 결혼 생활을 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용기를 내서 모든 걸 바로 잡아야 할까요? 결혼식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다음 화에서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면과 진실 사이에서 저는 과연 어떤 길을 택했을까요? 사화 친구의 진짜 정체 확인. 결혼식이 시작되기 직전 저는 신부 대기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일을 정리하고 부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오늘 이 결혼식을 정말 치러야 할까? 하지만 이미 모든 하객들이 와 있고 양가 집안의 체면이 걸린 상황에서 갑자기 취소할 수는 없었어요. 그때 전화가 왔어요. 발신자는 김민정이었습니다. 지혁 씨의 회사 동료이자 저의 고등학교 선배죠. 연락도 거의 안 하는 사이인데 결혼식을 30분 남겨두고 왜 이상한 느낌을 감지하고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결혼식 30분 전이었지만 기다릴 수가 없었거든요. 여보세요? 응, 나 김민정이야. 네, 선배님. 오랜만이네요. 선배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사실 너한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 나 알지? 작년에 전 남편 바람 때문에 이혼한 거. 네, 들었어요. 사실 신혜 고등학교 때부터 너의 모든 것을 따라한 거 아니? 성적, 외모, 인기, 심지어 동아리 활동까지. 선배님의 말을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그러고 보니 신혜는 정말 저와 모든 게 비슷했어요. 전공부터 시작해서 취미, 심지어 좋아하는 음식까지. 그리고 수연아, 내 남자친구들도 신혜가 항상 관심을 보였어. 모든 걸 빼앗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 잠시 침묵이 이어졌어요. 지혁이 회사 사람들 모두 알고 있어. 지혁이가 신혜랑 그런 사이라는 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지혁 씨의 회사 사람들이라면 저도 몇 번 만나봤는데 너는 사촌 동생으로 알고 이번 결혼도 신혜랑 하는 줄 알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나만 이걸 알고 있는데 지혁이가 한사코 부탁하더라고. 너랑 집안길이 이어져 있어서 도저히 끊을 수가 없었다고. 전화를 끊고 나서 머리가 멍해졌어요.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죠. 참을 수 없는 아픔이 밀려왔고 신혜가 제 하객 명단을 왜 정리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지혁 씨의 회사 사람들은 올 수 없었던 거죠.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그때 신혜가 대기실로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요. 수연아, 준비 다 됐어? 정말 아름다워. 지혁 씨가 널 보면. 저는 신혜의 말을 조용히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아직 제가 뭘 알고 있는지 들키면 안 돼. 일단 결혼식은 치러야 해. 왜냐하면 저한테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혜진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이 결혼 준비 어떻게 했을까? 일부러 혜진이라고 불렀어요. 내가 혜진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단 걸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갑자기 혜진이라고 부르니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뭘 그런 걸.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신혜는 여전히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해왔던 그 연기를 말이에요.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저는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성당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제 발로 말이죠. 하객들의 축복 어린 시선을 받으며 지혁 씨가 서 있는 제단까지. 지혁 씨는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거짓말쟁이로만 보였어요.
제가 사랑했던 저 눈빛, 넓은 어깨, 모든 것들이 다. 서약을 하는 동안 저는 지혁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 서약도 거짓이겠죠? 지혁 씨에게는 평생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그 순간 지혁 씨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어요. 제가 서약의 내용을 조금 바꿨거든요. 서약이라는 건 진심을 담아야 하는 거잖아요. 사랑한다는 말 대신 기억한다고 바꿨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로 평생 이 사람을 기억할 테니까요. 저를 배신한 사람으로 말이에요. 반지 교환할 때 우연히 하객석에서 신혜를 봤어요. 울고 있더라고요. 남들이 보면 정말 친한가 보다 하겠죠. 하지만 저는 알죠. 그게 질투의 눈물이라는 걸. 식이 끝나고 피로연 시간에 신혜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수연아, 정말 축하해. 너무 아름다웠어. 고마워 혜진아. 내가 도와줘서 이렇게 완벽한 결혼식을 할 수 있었어. 당연히 도와줘야지.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그런데 더 가관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신혜가 지혁 씨에게 다가가서 축하한다며 포옹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 바로 앞에서요. 너무 오래, 너무 친밀하게. 주위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말이에요. 시어머니께서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신혜라는 친구 많이 친하니? 그래도 보는 눈도 있는데 내 신랑한테 저렇게. 시어머니도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복수를 위해서 화를 참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원래 친한 사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친해도 선이 있는 법인데. 하객들도 수근수근 거렸어요. 친구라고는 하지만 너무 과한 것 아니냐고. 하지만 신혜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대담해졌죠. 지혁 씨, 수연이 잘 부탁드려요. 제가 20년 동안 봐온 친구인데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마치 자기가 저를 지혁 씨에게 넘겨주는 것 같은 말투였어요. 지혁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속은 부글부글했지만 참았어요. 제 복수를 계획할 때까진. 그날 밤, 신혼 첫날 밤, 호텔에서 지혁 씨가 말했어요. 수연아, 정말 고생 많았어. 결혼 준비하느라. 아니야. 신혜가 많이 도와줘서 괜찮았어. 신혜 씨. 정말 좋은 친구구나. 좋은 친구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맞아, 정말 좋은 친구야.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지. 그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다짐했어요. 곧 모든 걸 알려드리겠다고. 다음 날 저는 서둘러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지혁 씨는 바로 일하러 갔고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 예약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고요. 혼인신고와 동시에 이혼 준비를 하는 신부.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게임이 시작된 거죠. 저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 때가 왔어요. 다음 화에서는 제가 어떻게 반격을 시작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화 복수의 서막.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혁 씨는 평상시처럼 회사에 다니고 저는 신혼집에서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런 척하고 있었죠. 그날 오후 집에 택배가 또 하나 왔어요. 발신자는 여전히 익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뭘까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어요. 박스를 열어보니 또 다른 USB가 들어 있었어요. USB를 컴퓨터에 꽂고 파일을 확인해 보니 이번에는 차 안에서 찍힌 영상들이었어요. 블랙박스 영상 같았는데 화면 속에는 신혜와 지혁 씨가 차 안에서 대화하는 모습이 나와 있었거든요. 언제 찍힌 건지는 모르겠지만 두 사람의 표정과 분위기가 정말 편안해 보였어요. 지혁아, 수연이가 눈치챌까봐 걱정돼. 괜찮아. 수연이는 아직 아무것도 몰라. 그래도 조심해야지. 혹시라도 들키면. 들켜도 어쩔 수 없어. 난 원래 너를 사랑했으니까. 그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지혁 씨가 저와 결혼한 건 정말 집안의 체면 때문이었구나. 하지만 더 이상 충격에 빠진 어린 양일 수는 없었어요. 이번엔 영상을 자세히 봤습니다. 도로를 지나가다 거울에 작게 비친 차량 번호를 확대해 보았어요. 차종도 어렴풋이 보이는 차량 번호도 신의 차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파일명도 블랙박스 1201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1201은 시내가 자주 쓰는 비밀번호예요. 이 USB는 시내가 보냈던 것입니다. 처음엔 누군가 저를 도와주려는 건 줄 알았는데 사실은 시내가 저를 괴롭히려고 보낸 거였던 거예요. 저를 흔들어서 무너뜨리고 싶었던 거죠.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시내는 처음부터 저를 조롱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혼 준비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이런 것들을 찍으며 저를 괴롭히려고 했던 거죠. 제가 이 영상을 봐도 아무 말도 못하고 결혼식을 진행할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를 너무 잘 아는 친구니까요. 정말 소름 끼쳤어요. 20년 동안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렇게 악독할 수 있다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절망스럽지 않았어요. 이제 예전의 제가 아니에요. 인정해요. 예전에 저는 이런 것들을 봐도 아무 말도 못했을 거란 걸.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믿었던 두 사람의 배신은 저에게 큰 상처였고 두 사람의 실체는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믿음과 사랑에 상처받은 사람은 뭐든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그래, 이제 알겠다.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저는 USB 속 파일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호텔 영수증, 카드 내역,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 녹취까지. 시내는 저를 괴롭히려고 이런 자료들을 모았겠지만 오히려 이게 두 사람을 무너뜨릴 완벽한 증거가 되겠죠. 그때 지혁 씨가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수연아, 뭐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정리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 오늘 시내한테서 전화 왔는데 내일 같이 식사하자고 하더라. 또 만나려고 하네요. 이제 결혼도 했으니까 더 대담해진 건가요? 그래요? 좋죠. 가세요. 너도 같이 오라고 하던데?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조금 피곤해서요. 지혁 씨는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나는 일 때문에 시내를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났음 하는데. 그럼 둘이 봐도 돼요. 뭐 어때요? 이제 내 남잔데. 하고 저는 여유를 부려봤습니다. 더 이상 순진한 피해자로 살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지혁 씨가 시내와 만나러 간 사이에 저는 중요한 전화를 걸었어요. 의진이에게요. 의진이는 제 어릴 적 친구이자 지혁 씨의 회사 동료였어요. 지혁 씨는 의진이와 제가 지나치게 친하다며 남녀 사이에 친구는 없다고 저희 둘을 갈라놓았죠. 저는 그런 지혁 씨를 위해 의진이와 연락을 끊고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 저를 제일 잘 도와줄 사람은 의진이었기 때문에 염치 없이 연락했습니다. 의진아, 나 수연이. 오랜만이야. 오랜만이네.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 상의할 일이 있어. 의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응, 괜찮아. 어디서 만날까? 저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의진이는 제가 부탁한 이유를 듣더니 별다른 질문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와줄게. 고마워. 당연히 도와야지. 많이 힘들었겠다. 많은 대화를 한 것도 없는데 대화하는 것만으로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참 좋은 친구인데 그 둘 때문에 의진이처럼 좋은 친구를 저버리다니. 정말 바보 같았다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의진에게 제가 가진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제 계획을 설명했어요. 섣불리 공개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 차근차근 준비해서 완벽하게 끝내고 싶어. 의진이 제 말을 듣더니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야. 이제 같이 계획해보자. 그날부터 저희는 함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의진은 회사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지혁 씨의 평소 행동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어요. 그리고 저는 의도적으로 의진과의 만남을 늘렸어요. 지혁 씨가 볼 수 있는 곳에서 말이에요. 수연아, 요즘 의진이랑 자주 만나는 것 같던데? 뭘 자주야? 가끔 보지. 갑자기 왜? 지혁 씨의 목소리에 질투가 섞여 있는 게 느껴졌어요. 이상하죠? 본인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면서 제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건 질투하다니. 이제 우리 결혼까지 했는데 아직도 질투해? 하고 가볍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는 너무 자주 만나지는 마. 오해받을 수 있어. 오해?
무슨 오해를 받는다는 거야? 그냥 신혼인데 다른 남자와 너무 친하게 지내면 정말 뻔뻔하네요. 본인이 하는 일은 생각하지 않으면서.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따지지 않았어요. 대신 미소를 지었어요. 알겠어. 조심할게.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순종하는 아내를 연기하면서 속으로는 차근차근 계획을 진행했어요. 신혜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자신이 준 상처로 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며칠 후 의진이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수연아, 지혁이가 회사 법인카드로 호텔비를 결제한 기록이 있어. 정말? 응, 그리고 신혜가 지혁이 회사에 자주 드나든다고 하더라고. 업무상 관련은 있지만 그래도 너무 자주. 점점 증거가 쌓여가고 있었어요. 이제 곧 모든 걸 끝낼 때가 올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예전에 저라면 이런 상황에서 울고 절망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나를 무너뜨리려고 흘린 증거들이 오히려 너희를 파멸시킬 칼날이 될 거예요. 이제 정말로 게임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이번엔 제가 이길 거예요. 다음 화에서는 본격적으로 균열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화 함정과 균열. 지혁 씨와 신혜의 관계를 파악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행동했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대신 평상시보다 더 품위 있게 행동하기로 했어요. 사람들이 수연이가 달라졌네라고 느낄 만큼요. 그 첫 번째 무대는 지혁 씨 회사 분기별 모임이었어요. 보통은 직원 가족들도 초대받는 자리였거든요. 의진이가 그러던데 오늘 회사 모임 있다며? 부부 동반이라던데. 그러긴 한데. 그럼 나도 준비할게. 결혼하고 첫 모임인데. 오려고? 떨떠름하겠죠. 보통이라면 안 갔을 모임인데 제가 간다고 하니까요. 어쩌면 그 자리에 신혜와 같이 갈 생각이었을 수도 있죠. 일부 회사 사람들은 신혜가 부인이라고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전 이미 의진이와 모든 걸 계획해놨어요. 모임 장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일부러 늦게 나타났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도록 말이에요. 평소보다 조금 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화장도 진하게 했어요. 그리고 미소. 예전과는 다른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었죠.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해요. 어머, 수연 씨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모든 이목이 집중되었어요. 어머, 지혁 씨 부인이야? 내가 알던 얼굴이 아닌데? 이런 반응들도 있었죠. 지혁 씨는 편해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관심 받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거든요. 그때 의진이가 다가왔어요. 수연아, 정말 예쁘다. 오늘 특별한 날이야? 아니야,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래? 좋은 일 있나? 저희가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수군수군하기 시작했어요. 저 둘이 원래 친했나? 어릴 때부터 친구라던데. 저희 어릴 적 친구이기도 하면서 대학 동기예요. 수연 씨도 S대 나왔어요? 어머, 엘리트 부부였구나. 신혜 씨도 그럼 동기예요? 아니요, 신혜는 어디 대학이었더라. 하고 의도적으로 말을 흐렸어요. 한마디로 잘 모르는 대학이라는 걸 은근하게 드러낸 거죠. 그래요? 이상하다. 동기였다고 했는데. 모두의 마음속에 의심의 불씨를 심어주었죠. 신혜가 지혁 씨의 부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 심지어 신혜는 출신 대학을 속이기까지 한 거였어요. 지혁 씨가 저쪽에서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게 보였어요. 저녁 식사가 시작되고 저는 평소와 다르게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했어요. 요즘 새로운 취미를 찾고 있어요. 뭔가 도전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어떤 취미요? 글쎄요. 사진이나 글쓰기? 아니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사람들이 흥미로워했어요. 평소 조용하던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신선했나 봐요. 수연 씨가 그런 걸 좋아하셨나요? 몰랐네요. 사실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그냥 시간이 없어서 못했을 뿐이죠. 그때 의진이가 거들었어요. 수연이는 원래 똑똑해요. 어릴 때부터 뭘 해도 금방 배웠는걸요.
정말요? 그럼 지혁 씨가 좋은 분을 만나셨네요. 지혁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관심받는 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식사가 끝나고 자유시간이 되자 지혁 씨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수연 씨 오늘따라 왜 이래? 뭐가 이상해? 평소보다 너무 적극적인 것 같은데. 그래? 나쁜 건 아니잖아.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게 아니라 의진이랑도 너무 친하게 지내는 것 같고. 드디어 본색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의진이는 원래 내 친구잖아. 뭐가 문제야? 친구여도 선이 있는 거 아니야? 너무 편하게 대하면. 너무 편하게? 그럼 어떻게 대해야 해? 남남처럼? 지혁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본인도 자기가 질투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표현할 명분이 없었거든요. 그냥 조금만 조심하면 안 될까? 알겠어. 그런데 지혁 씨는 신혜랑 만날 때 조심하고 있어? 신혜가 부인인 줄 알았다는 사람도 있던데. 순간 지혁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다른 문제잖아. 신혜는 뭐? 특별한 사이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나도 의진이랑 특별한 사이 아니야. 그냥 친구일 뿐이고. 지혁 씨는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자기가 한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거죠. 그때 의진이가 다가왔어요. 수연아, 나 먼저 갈게. 내일 미팅이 있어서. 그래, 고생했어. 오늘 고마워. 뭘 당연한 거지. 그럼 지혁아, 먼저 가볼게. 의진이가 떠난 후 지혁 씨가 저에게 물었어요. 뭘 고맙다고 하는 거야? 그냥 오늘 재미있게 해줘서. 재미있게? 응. 의진이가 있으니까 더 편했어. 지혁 씨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아마 질투심이 더 커진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지혁 씨가 계속 뭔가 말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결국 집에 도착할 때까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다음 날 의진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수연아, 어제 정말 완벽했어. 지혁이 표정 봤어? 응, 봤어. 정말 질투하더라. 그리고 회사 사람들 반응도 좋았어. 다들 너한테 관심 가져. 그래? 다행이다. 특히 과장님이 너 칭찬하시더라. 지혁이가 좋은 부인 만났다고. 이제 1단계는 성공한 것 같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기 시작했고 지혁 씨는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건 그 다음이었어요. 며칠 후 신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연아, 요즘 어떻게 지내? 응, 잘 지내. 너는? 나도 잘 지내고. 그런데 지혁 오빠한테서 들었는데 의진이랑 친하게 지낸다면서? 드디어 신혜도 불안해하기 시작하는군요. 응, 원래 친한 사이잖아. 그래도 너무 친하게 지내면 오해받을 수도 있어. 무슨 오해? 그냥 신혼인데 다른 남자랑. 정말 뻔뻔하네요. 본인은 남의 남편이랑 바람 피우면서 제게는 조심하라고 하다니. 걱정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괜찮아. 의진이는 그냥 친구니까. 그래도 조심해. 남자들은 다 그래. 기회만 되면. 신혜야, 너도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나? 내가 뭘 조심해? 너도 지혁 씨랑 친하게 지내잖아. 오해받을 수도 있어. 순간 신혜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건 달라. 우리는 진짜 그냥 친구고. 나도 의진이랑 진짜 그냥 친구야. 신혜는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자기가 한 말이 그대로 돌아온 거죠. 전화를 끊고 나서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신혜도 불안해하기 시작했구나. 그날 저녁 의진이가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수연아, 신혜가 나한테 접근하고 있어. 정말? 응. 오늘 회사 앞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갑자기 커피 마시자고 하더라. 그래서? 당연히 마셨지. 그런데 계속 너 이야기만 하더라. 내 이야기를? 응. 내가 요즘 달라졌다면서 혹시 다른 남자에게 관심이 있는 건 아니냐고 묻더라. 정말 예상했던 대로네요. 해가 제게 직접 물어볼 수 없으니까 의진이를 통해서 알아내려는 거예요. 그리고 신혜는
제 남자친구들을 빼앗고 싶어 한다고 했으니 의진이에게 접근한 건 당연한 수순이었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 잘 모르겠다고 했어. 그런데 신혜가 계속 캐묻더라. 너랑 나랑 어떤 사이냐고. 흥미롭네. 계속 만나줘. 계속? 응. 신혜를 역이용하는 거야. 의진이가 제 말을 이해했는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그런데 조심해야겠다. 신혜가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아. 그래, 조심하자. 하지만 이제 게임이 재미있어지고 있어. 신혜와 지혁씨가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만든 균열이 이제 스스로의 무게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거죠. 다음 화에서는 그 균열이 어떻게 커져가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화 최종 폭로.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의진이와 함께 차근차근 모은 증거들, 법인카드 내역, 블랙박스 영상, 신혜가 스스로 보내준 USB까지. 이제 모든 걸 세상에 드러낼 때가 온 거죠. 하지만 저는 직접 나서지 않기로 했어요. 더 현명한 방법을 택하고 싶었거든요. 일요일 밤 저는 의진이와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수연아, 정말 확실해? 내일 올리면 돌이킬 수 없어. 확실해. 이제 끝낼 때가 됐어. 그럼 내가 회사 가서 올릴게. 익명 계정으로. 고마워 의진아. 정말 고마워. 월요일 오전 8시. 의진이가 회사에 일찍 도착해서 사내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제목은 이랬어요. 법인카드 오남용 및 사내 불용 관련 제보합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로 모든 증거들을 정리해서 올렸죠. 증거 영상과 영수증 1장. 이걸로 그들의 악행이 드러나기엔 충분했습니다. 영상은 블랙박스로 찍힌 듯한 영상이었습니다. 어느 호텔의 주차장으로 보이는 곳이 찍혀 있고 남녀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수연이는 아직 아무것도 몰라. 그래도 조심해야지. 혹시라도 들키면. 들켜도 어쩔 수 없어. 난 원래 너를 사랑했으니까. 아이 참, 어서 들어가자 우리. 하고 차에서 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블랙박스 카메라 앞쪽으로 남녀가 팔짱을 끼고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잘 보이지 않았지만 지혁씨를 아는 사람이라면 분명 눈치챌 만한 거리였죠. 그리고 영수증 한 장이 있었습니다. 상세한 날짜와 금액, 결제한 카드 번호, 그리고 호텔명까지 모두 기재되어 있었어요. 결제한 카드 번호와 날짜를 조회하면 누가 이날 카드를 쓰는지 명확히 나올 테죠. 오전 9시가 되자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댓글이 달렸어요. 헐, 이거 진짜야? 법인카드로 불륜? 진짜 최악이다. 음성 파일 들어봤는데 목소리 진짜 지역 대리 맞네. 신혼인데 이런 짓을? 부인이 불쌍하다. 댓글이 순식간에 100개를 넘어갔어요. 이런 인간이 우리 회사에 있었다니. 법인카드 오남용은 바로 징계위원회 감이지. 부인한테는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미 알 것 같은데? 증거가 너무 많아. 10시가 되자 회사 전체가 이 이야기로 난리가 났어요. 의진이가 저에게 실시간으로 상황을 알려줬어요. 수연아, 지금 회사 전체가 이 얘기뿐이야. 사람들 반응이 어때? 완전 충격받았어. 다들 지혁이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야. 지혁 씨는 어때? 아침부터 얼굴이 새하얘서는 컴퓨터만 보고 있어. 아무 말도 못하고. 11시경에는 인사팀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혁 대리, 인사팀으로 올라오세요. 지혁 씨가 인사팀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본 직원들이 더욱 수근거렸어요. 진짜 대박이다. 그 게시판 주인공이 지혁 대리? 신혼인데. 부인이 정말 불쌍해. 아니, 불륜은 불륜이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쓰는 게 말이 돼? 점심시간이 되자 더 큰 폭탄이 터졌어요. 신혜가 회사로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나 저 여자 봤었어. 사실 난 처음에 저 여자가 지혁 대리 예비 신부인 줄 알았잖아. 어머, 나도. 지혁 대리 옆에 꼭 붙어 있었잖아. 진짜 예쁘긴 하네. 그래도 남의 남편을 부인 친구라며? 진짜 최악이다. 신혜는 지혁 씨를 만나려고 했어요. 지혁 대리님 좀 만나고 싶은데.
하고 평소답지 않게 소심하게 말을 했지만 그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들 모르는 척 컴퓨터만 보고 대꾸조차 하지 않았죠. 결국 신혜는 아무것도 못하고 회사에서 쫓겨나듯 나갔어요. 오후에는 더 자세한 댓글들이 올라왔어요. 내가 알기론 지역 대리 부인도 되게 좋은 사람이던데. 결혼식 때 들러리가 저 여자였어. 기가 막히네. 20년 친구를 이렇게 배신하다니. 근데 이거 대체 누가 올린 걸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는데 누군들 안 입고 와서 올렸을 수도 있지. 오후 3시경 신혜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거 너지? 우리 사이에 악의적으로 올린 거. 무슨 소리야? 시치미 떼지 마. 이거 너잖아. 아, 지역시 사내 게시판에 불륜글 올린 거? 맞아. 그거 나야. 저는 당당하게 나가기로 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은 그쪽이 했고 사과받을 사람은 저니까요. 하지만 신혜는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저를 싫어했나 봐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이 오히려 제 탓으로 몰고 갔어요. 넌 언제나 그랬어. 제일 반짝이고 예쁜 걸 갖고 있으면서 나한테는 조금도 나눠주지 않았지. 난 언제나 널 믿었고 응원했어. 그런데 돌아온 게 이런 배신이야? 배신이라니? 내가 가진 걸 내가 조금 나눠 가진 거잖아. 남편이 물건이야? 뭘 나눠 가져? 신혜의 태도에 화가 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일이 커지자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의진이에게 신혜가 회사에서 쫓겨나고 지역씨도 바로 위에 불려갔단 얘기를 듣고 개인적인 일로 회사까지 끌어들인 것 같아서요. 하지만 조금도 반성하지 않은 그녀의 태도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더 가관인 건 저녁에 집에 돌아온 지역씨의 태도였어요. 너도 참 이기적이다. 언제나 그랬어. 그러니 내가 너한테 정이 안 갔던 거야. 바람핀 주제에 할 말이 더 남은 거야. 신혜한테 다 들었어. 네가 신혜의 남자친구도 매번 빼앗았고 신혜가 가진 모든 걸 탐내했다고. 아니, 내가 가진 모든 걸 탐낸 건 신혜였어. 그거 알아? 날 아프게 하려고 신혜가 결혼식 전날에 무슨 짓을 했는지. 그게 무슨 소리야? 지역씨는 모르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신혜가 제게 보낸 USB를 꺼내서 보여주었습니다. 지역씨는 자신과 신혜의 미래가 찍힌 영상을 보더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거 신혜가 나한테 결혼식 전날 보낸 거야. 믿어져? 내가 그 결혼식 날 어떤 마음으로 임했는지? 그럴 리가 없어. 신혜는 마음씨 좋고 착한. 아니, 너도 나도. 둘 다 신혜한테 속은 거야. 그런데 있지, 네가 더 나빠. 신혜가 속였다고 해도 너는 나랑 사랑하는 사이였으면서 나보다 신혜를 믿은 것. 너는 만약 신혜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한 번이라도 나한테 얘기해서 자초지종을 물어봤어야 해. 지역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어머니한테는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네가 원한 결말이야? 나 회사에서 쫓겨나고 신혜도 엉망으로 만들고? 내가 왜 어머님께 설명을 해? 지역씨가 해. 새로운 며느리라고. 수연아. 내가 아내로 생각한 여자는 언제나 너였어. 지역씨, 이제 다 끝났어. 그런 이야기는 필요 없다고.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이제 와서 그런 소리가 다 무슨 소용이죠? 제 절친한 친구와 바람필 땐 제가 아니었나요? 화가 나서 더 소리치고 싶었지만 눈물 때문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슬픔과 분노로 일그러진 저의 얼굴을 보고 지역씨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한숨만 쉬더니 외투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도 전화가 왔어요. 지역이가 잘못은 했다만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니?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역시 시어머니는 자기 자식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단 사회적 체면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니까요. 회사 사람들 보기 꼴이 말이 아니게 되었구나. 그러는 너는 지역이만 바라보았냐? 보니까 의진인가 뭔가 하는 그런 친구도 있다며. 혼자서 화를 내시다가 분에 못 이겨 전화를 끊으셨어요. 역시는 역시였습니다. 그래도 큰 산을 하나 넘긴 것 같아요. 자기 자식의 잘못은 인정했지만 제 처사가 과하다는 듯이 얘기하셨거든요.
저희 어머니나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을 고사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진이라니. 제가 가당키나 하나요? 남자 때문에 의리 없이 연을 끊었다가 필요하다고 연락해서는 복수 좀 도와달라는 소리나 하는 그런 친구인걸요. 그래도 속이 조금은 후련해졌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그 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화 해방과 새로운 시작. 지혁 씨가 집을 나간 지 3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혁 씨는 징계위원회에서 즉시 해고 처분을 받았고 연락도 없이 어딘가로 사라져 버렸어요. 신혜도 더 이상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마 지혁 씨와 함께 어딘가로 떠난 것 같았어요. 의진이는 계속 저를 걱정해줬어요. 매일 안부를 물어보고 혹시 필요한 게 있는지 확인해주고. 수연아, 괜찮아? 혼자 있으니까 우울하지 않아? 응, 괜찮아. 오히려 홀가분해. 정말? 정말. 더 이상 누군가의 거짓말에 속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데 정작 저는 의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혼자서 감당할 수 없어서 의진이를 끌어들인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남자 때문에 멀어졌다가 필요할 때만 연락해서 도움을 청한 것 같아서요. 그날 오후 예상했던 방문자들이 찾아왔어요.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어보니 지혁 씨와 신혜가 서 있었어요. 둘 다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죠. 수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지혁 씨의 목소리는 오히려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할 얘기가 있을까? 있지. 내가 너무 심하게 나간 것 같아서. 신혜도 옆에서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맞아, 수연아. 좀 과하지 않았어? 저는 그들을 집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정말 마지막 대화가 될 것 같았거든요. 거실에 앉은 두 사람은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당당하기까지 했죠. 지혁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수연아, 내가 회사 게시판에 그런 글 올린 거 맞지? 그래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사람 사회생활 못하게 만들어 놓고. 심하다고? 신혜가 거들었어요. 맞아, 수연아. 우리도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 사랑은 원래 그런 거야.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어요. 지혁 씨, 어쩔 수 없었다고요? 1년 동안 법인카드로 호텔비 내면서? 그것도 어쩔 수 없었어. 다른 데서 만날 곳이 없었잖아. 그리고 신혜. 이번에는 신혜를 바라봤어요. 너도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어쩌라고 그래? 사랑하는데 참으라고? 20년 친구를 배신하는 게 사랑이야? 배신?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냥 서로 끌렸을 뿐이야.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연아, 너도 복수는 했잖아. 이제 됐잖아. 지혁 씨가 마치 자기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했어요. 복수라고? 회사에서 나 잘리게 만들고 신혜도 사람들한테 욕먹게 만들고. 그건 당신들이 한 일의 결과예요. 결과든 뭐든 너도 우리한테 나쁜 짓 한 거잖아. 이제 지치니까 그만하자. 신혜가 거들었어요. 맞아. 우리도 사람인데 너무 몰아세우는 거 아니야? 저는 그들의 뻔뻔함에 어이가 없었어요. 퀴츠라고요? 당신들이 저를 1년 동안 속이고 배신하고 괴롭힌 것과 제가 진실을 밝힌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지만 너도 좀 과했다고 생각 안 해? 신혜가 마치 자기가 억울한 사람인 듯 말했어요. 신혜야, 너 기억나? 결혼식 전날 밤에 나한테 USB 보낸 거? 그건 왜 보냈는지 이제 말해봐. 신혜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너는 나를 무너뜨리고 싶었던 거야. 결혼식을 망치고 싶었던 거고.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친구 걱정해서? 신혜가 결국 화를 내며 말했어요. 좋아. 맞아. 너를 무너뜨리고 싶었어. 그런데 그게 뭐 어쨌다고? 지혁 씨가 놀란 표정으로 신혜를 봤어요. 신혜야, 뭔 소리야. 지혁아, 너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수연이를 질투했는지. 신혜가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수연이는 항상 모든 걸 다 가졌어. 예쁜 얼굴, 좋은 집안, 사람들의 사랑까지. 나는 항상 그림자였지. 그래서 내 남편을 빼앗은 거야? 빼앗은 게 아니야. 지혁이는 원래 나를 사랑했어.
지혁 씨는 머리를 감싸주며 말했어요. 그만해 둘 다. 이제 다 끝난 일 아니야? 끝난 일이라고요? 저는 지혁 씨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은 아직도 모르는군요.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나도 상처받았어. 너 때문에 회사에서 쫓겨났잖아. 그럼 처음부터 바람 피우지 말았어야죠. 바람이 아니라 우리는 진심이었어. 정말 끝까지 자기 합리화를 하는군요. 저는 일어났어요. 이제 나가세요. 수연아, 우리 얘기 아직 안 끝났는데? 지혁 씨가 따라왔어요. 끝났어요. 더 이상 들을 게 없거든요. 너 정말 이기적이다. 사람을 이렇게까지 몰아세우고. 이기적이라고요? 신혜도 거들었어요. 맞아. 너는 항상 그랬어. 자기 기분 나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저는 현관으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당신들이 정말 놀라워요. 끝까지 자기들이 피해자인 줄 아는군요. 피해자 맞잖아. 우리도 상처받았어. 지혁 씨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럼 저는 뭐예요? 1년 동안 속고 살았던 저는? 너도 이제 복수했으니까 됐잖아. 신혜가 마지막까지 뻔뻔하게 말했어요.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두 사람이 문 밖으로 나가면서도 계속 중얼거렸어요. 진짜 성격 더러워졌네. 원래 저런 면이 있었어. 겉으로만 착한 척.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는 문을 닫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정말로 모든 게 끝났어요. 그때 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연아, 괜찮아? 아까 지혁이랑 신혜가 내 집 앞에 있는 거 봤어. 응, 괜찮아. 마지막 대화였어. 그래? 뭐라고 하던? 끝까지 자기들이 잘못한 게 없다고 하더라. 정말? 응. 오히려 내가 과했다고 복수했으니까 이제 그치라고 그러더라. 어이없네. 진짜 끝까지 저래? 의진아. 응? 미안해. 뭐가 미안해? 너를 이용한 것 같아서. 뭔 소리야? 남자 때문에 멀어졌다가 필요할 때만 연락해서 도움 청하고 마치 너를 이용한 것 같아서. 의진이가 한참 동안 조용하더니 말했어요. 수연아, 나는 내가 연락해서 기뻤어. 정말? 정말. 내가 힘들 때 내가 도울 수 있어서 오히려 고마웠어. 하지만 그리고 수연아, 나 너한테 고백할 게 있어. 의진이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뭔데? 나 너를 좋아해. 오래전부터. 저는 조금 놀랐지만 전혀 예상 못한 일은 아니었어요. 언제부터? 대학교 때부터. 하지만 내가 지혁이를 좋아하는 걸 알았으니까. 의진아, 지금 말하는 게 좀 이상할 수도 있어. 내가 힘든 시기에. 아니야. 고마워. 뭘 고마워해? 이런 어려운 때 내 편에서 있어줘서. 당연한 거지.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의진아, 나도 너를 좋아해. 정말? 정말. 하지만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당연하지. 급하지 않아.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사랑이 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돼. 괜찮아. 나는 기다릴 수 있어. 저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시어머니 말씀이 생각났어요. 의진인가 뭔가 하는 그런 친구도 있다며. 아예 없는 얘기를 하신 건 아니구나 했죠. 그렇다고 찔리냐고요? 아니요. 이미 깨진 결혼이었고 이혼을 결심하고 난 후의 마음인걸요. 이제 저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정말 모든 게 끝났다. 지혁과 신혜는 끝까지 자기들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탓하고 자기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상관없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진실은 하나다. 의진이의 고백도 들었다. 사실 조금 예상했었다. 그리고 나쁘지 않았다. 아직은 사랑을 생각할 준비가 안 됐지만 언젠가는 천천히 시작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는 정말로 나로 살아갈 시간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이 유난히 아름다웠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죠. 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분노와 눈물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가능성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내 삶은 나의 질서 위에 있어요. 이제는 아무도 그 질서를 흔들 수 없을 거예요.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는 정말로 저로 살아갈 시간이에요.